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50이 다 되어가는 나이의 주부입니다. 하나 있는 아들은 군대에 가 있고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워낙 집안에 신경 안 쓰는 아빠 덕분에 저에 대한 의존이 너무 심했어요. 저도 아이를 처음 키워보는 것이기에 같이 상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키워야 했는데 그저 저는 아이를 달래주고 좋아하는 것만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는 매일 컴퓨터 게임만 하고 친구도 없고 사회성이 많이 부족한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군대에 가 있으니 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고요. 이등병 때는 매일 우는 소리를 하며 전화가 왔었습니다. 애가 어릴 때부터 남편은 집안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이유는 부동산에 거의 미쳐있는 사람이었어요. 공기업에 근무하는 그는 시간이 많았어요. 교대 근무다 보니 평일에도 쉬는 날이 많았고 저희 집을 처음으로 마련하던 20대 후반부터 갑자기 부동산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집은 완전 뒷전이었죠. 덕분에 부동산 투자로 집안의 살림은 아주 많이 넉넉해졌지만 저는 잃은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운동회 한번 참석한 적 없고 부동산 카페 회원들과 전국으로 돌아다니며 매물을 보러 다니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4시간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뭐 차를 사주고 집이 제 명의가 되고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행복이란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고요. 아빠의 잘못도 있지만 또 제 잘못이기도 하기에 그래도 저와 함께 육아에 신경 써주지 않은 남편에 대한 원망이 더욱더 커졌죠. 애가 5살 때 제가 볼 일이 있어 남편에게 좀 보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애를 부동산에 데려가서 신경을 못 써주는 바람에 잃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빨리 찾긴 했지만 애가 그때 일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재테크랍시고 사고팔고를 반복하니 이사도 너무 잦았고 덕분에 전학도 많이 다녔고요. 저도 하고 싶은 것이 많았었는데 진득하게 한 곳에서 뭘 할 수도 없었어요. 참 많은 일들도 있었고 황당하고 화난 적도 많고 어느 날 일이었어요. 애가 휴가를 나왔는데 또 다른 지역 모델하우스를 보러 간다고 가버렸죠. 그렇게 다음날 들어와서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애를 보자마자 성질을 내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돈 벌라고 하는 이유가 뭔데 아들이란 놈이 저 모양이냐고요. 근데 아들도 너무 듣기 싫었는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재산 물려달라고 했냐고요. 남편 딴은 휴가까지 나온 애가 친구 하나 없어 집에서 그러고 있는 게 답답해서 한 말일 텐데 아들은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싫었던 거고 저 또한 그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과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자 했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 벌려놓은 거 조금씩 정리하고 편하게 좀 살자고요. 그러니 돌아오는 대답은 이제 본인의 삶 속에 너무 깊게 파고들어서 그러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그 순간에도 폰에서 부동산 카페의 글들을 읽고 있었죠.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하나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이의 엄마로서도 이 사람은 제 기준엔 미달이었고 한 여자로서 바라볼 때도 밥 굶게 안 하는 것 말고는 아무 매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젊은 나이부터 사랑이란 걸 받지 못하니 마음은 늘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복귀하고 나니 전 또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니 회사서 자는 날도 많았고 쉬는 날엔 이리저리 돌아다닌다고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는 날이 태반. 늘 혼자였죠. 쉴 새 없이 울리는 그 핸드폰. 정말 지긋지긋해서 집을 나왔어요. 어차피 아들도 없기 때문에 집에 있을 의미가 없던 저는 그 길로 친구 부부가 살고 있는 제주도로 갔어요. 전화 오는 것 다 무시하고 그냥 힐링하면서 지냈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식모의 기분도 들지 않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면서 지내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요.
그렇지만 계속 얹혀 지내는 것도 부부에게 민폐이기에 소정의 성의 표시를 한 뒤 마음을 조금 정리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돌아갔어요. 그날부터 계획 세운 대로 행동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 남편 몰래 매물로 싼 값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팔렸죠. 그리고 남편이 출근하는 날에 맞춰 이사를 하고 남편 짐은 세입자 찾고 있던 집에 다 보내버렸습니다. 저는 작은 빌라에 들어갔고요. 퇴근한 그 사람 벙쪘겠죠. 전화 와서 이거 뭐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내가 판 거고 이혼을 하든 어쨌든 자유지만 이 정도는 위자료를 받아도 충분할 것 같다고요. 짐 보낸 곳 알려주고 전화 끊었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오는 전화 받지 않으며 또 생활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하면서요. 아이에게는 다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잘했다고 해주더라고요. 조금 남들보단 부족하지만 그래도 엄마만은 끔찍히도 생각하는 아들 덕에 힘이 났습니다. 매일 전화 오던 그에게서 어느 날부터 전화가 안 왔어요. 궁금해하던 시기에 정말 다 늙으신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와서 부탁하시더군요. 애 꼴이 말이 아닌데 좀 봐주라고요. 젊었을 적 내가 투정 아닌 투정할 때마다 남자 바깥일 하는데 집에서 그렇게 쫑알대면 될 일도 안 된다고 하던 시어머니. 아들 잘 만나서 호강하는 줄 알라고 귀가 닦지 않게 말하시던 시어머니가 저한테 앓는 소리 하니 속으로는 통쾌했습니다. 맞아요. 저 없는 집에서 가진 것도 없이 시집와서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여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치만 행복하지 않았던 지난날. 부부가 함께 뭔가 잃어가며 성취감을 얻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길 바랬어요. 너무 혼자였던 지난날, 이젠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며 하루하루 그의 존재를 잊어갔습니다. 보내는 이혼 서류에 대한 답장은 번번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갈라선다는 마음이 굳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운동을 하다가 남자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같은 헬스장을 다녔는데 우연히 등산 동호회에서도 마주치게 되어 인싸하다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사람이었고 애는 군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맞는 게 많았던 그 사람과 무서울 정도로 빨리 친해졌어요. 정말 몇십 년 만에 소녀 같은 감성도 느껴보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치만 끝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아직 이혼도 못한 상태였고 왠지 그러면 남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많은 정서적 위안을 얻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혼하게 되면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도 있었고요. 그렇게 지낸 지 거의 7개월, 아이는 전역해서 아빠한테 가지 않고 저에게 왔습니다. 그 사람, 부동산 빼고 다 잃은 거죠. 처자식. 그렇게 이혼도 아닌 별거도 아닌 이상한 관계가 지속되고 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찰나에 연락이 왔어요. 한번 보자고요. 잘됐다 싶어 알겠다고 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하는 얘기가 놀라웠어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 다 정리했고 카페도 탈퇴하겠다고요. 앞으로 밖으로 돌지도 않을 거고 가정에 충실하면서 그냥 남편이자 아빠로 남고 싶다고요. 엄청 통쾌했습니다. 몰골이 상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야 하는데 왠지 내가 이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이 많아졌어요. 만나는 사람도 생각났고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집에 와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들과도 얘기 나눴고요. 그냥 엄마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자긴 상관없다고요. 생각 끝에 결국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복수 아닌 복수는 이쯤 했으면 되었고 아들 결혼식의 혼주석에는 친부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결국 아들의 영향이 컸을 거예요. 만약 저 혼자였다면 그냥 갈라섰겠죠. 그 후에 빠르게 만나던 사람은 정리했고 그 모임도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의 독한 마음을 먹고 시작한 복수가
좀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치만 지금이라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사랑이란 감정이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긴 시간 함께한 정이 있어 나쁘진 않습니다. 남편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예전 버릇 다 고치지는 못했어요. 부동산 관련 뉴스만 나오면 무슨 석박사처럼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 난리를 치는데 듣기 싫어 죽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저에게 위임하고 앞으로 일을 벌리지 않는다고 약속했기에 저도 그 정도는 넘어가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서라도 아빠 노릇을 하려는 모습이 가상하기도 하고요. 지 아빠라 하면 무서워하고 싫어하던 아이가 그래도 조금씩 마음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성적이고 사회성이 없는 아이지만 군대 다녀오니 확실히 달라지긴 했더군요. 식당 가서 물 주세요 하는 것도 힘들어서 엄마에게 시키던 녀석이 이제 당당하게 자기가 주문도 하고요. 뒤엉킨 근 20년의 세월이 제 나름의 복수로 인해서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 속이 시원합니다. 글재주도 없는 제가 이런 글 쓰는 이유는 제 주위는 물론 건너건너 들리는 이야기들까지 저와 닮아 있는 가정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고민을 큰 마음을 먹고 지인에게 말했을 때 그들도 마음을 열고 저한테 해준 이야기는 놀라웠어요. 겉은 좋아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래서 참고 살고 저래서 참고 살고 이유는 많지만 결국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무엇이든 하셔서 저처럼 상황을 바꾸는 노력을 하시길 바래서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